33페이지요. 권리의 종류로 갑니다. 따라서 권리의 종류는 출제가 일단 된다고 보고 대비를 합니다. 권리 종류. 자, 우리 주에서는 많은 권리가 존재합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신조권, 상속권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존재를 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일정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류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무수한 권리를 그 이익에 따라서 어떠한 이익을 내용을 하느냐, 이익에 따라서 우리 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권리를 4개로 분류합니다. 크게 4묶음으로. 첫 번째 재산권이요. 즉 재산권이라면은 말 그대로 뭐요?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내용한 권리를 재산권이라 합니다.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내용한 권리를 재산권. 근데 민법상으로 재산권은 다시 뭐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물권. 예를 들면 객체인 토지나 뭐요? 건물, 자동차 등 그 객체인 물건을, 자, 예를 들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그 객체를 갑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만이 배타적으로죠. 그 토지에 관련 모든 것들, 그죠? 사용, 수익, 처분. 이 같은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가치를 자기만이 전면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특정한 객체의 물건에 대한 물권자 가지는 이와 같은 권리를 소유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속하는 제한된 일부만을 사용 수익 권능을 대상으로 한 물건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용익물권, 처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뭐예요? 담보물권. 그래서 이와 같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뭐예요? 소유권에 속하는 제한된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에서 뭐예요? 제한물건이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7가지 물건과 대비해서 점유권이라는 물건. 점유권이라는 개념은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도합 물건은 총 민법상 8가지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물건법에서 일단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은 두 번째 보죠. 민법상으로 채권이란 재산권이 인정이 됩니다. 채권. 그래서 내가 아픕니다. 그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대가를 의사에게 지급하고 진료라는 행위를 의사에게 요구한다, 그죠? 여기까지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자가 가지는 재산권을 채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또는 무체재산권이라 합니다. 즉 발명권, 저작권 등의 정신적 창작물을 권리자만이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자들이 가지는 여하튼 저작권 등의 재산권을 통틀어서 지식재산권 합니다. 첫 번째 뭐요? 권리를 이와 같이 재산적 이익을 내어는 권리를 다 묶어서 재산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권과 곱해서 두 번째 인격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보세요. 어떤 것이 인격권에 속하는지 교과서를 보니까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매권, 성명권 등이 쭉 돼 있죠. 즉 이와 같은 권리를 통틀어서 인격권이다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권, 정조권, 성명권 등은 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죠? 즉 인격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자만이 가지는 이와 같은 고유한 이익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생명권, 성명권 등의 권리를 통칭하여 인격권이라 합니다. 인격권. 자, 2번. 이와 같은 인격권이 침해가 되면은 당연히 권리자는 침해자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생명권, 정조권이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사후에 손해배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더 원칙적입니까?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 수단이 인정이 된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인격권에서 출제가 되면 그 지문이 언급될 거예요. 따라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후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판례 명예권은 인격권이죠. 따라서 명예가 훼손이 이미 됐다, 그죠? 그럼 사후에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가 있지만 사전에 뭐요? 예방책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죠? 예방책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족권이요. 가족권은 다른 말로 신분권이라고도 합니다. 즉 가족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를 통치해서 가족권, 부부간의 각종 권리 의무, 일정한 친족들 사이에 인정되는 권리 의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 등을 통틀어서 가족권이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사원권이요. 자, 사원이라면은 사단의 구성원을 뭐요? 줄여서 사원이라 한다. 기초반에서 설명됐어요. 사단이라면 뭐요? 일정 목적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고, 그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 그럼 사람의 단체는 우리 주에서 뭐요? 종중도 있고 교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다, 그죠? 역시 동창회 회원, 종중은 교회 신도 등을 뭐요? 사원이라 합니다. 사원. 이와 같이 사원이 그 사원지에서 가지는 각종 권리 의무를 통틀어서 사원권이라 합니다. 사원권은 크게 다시 두 가지. 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원이 가지는 의결권 등을 공익권이라 하고, 어떤 이익배당 청구권 등 같이 사원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뭐요? 자익권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에는 무수한 권리들인데 그 권리 뭐요? 크게 재산적 이익을 요구하는 뭐요? 재산권과 나머지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등은 재산적 이익을 요구를 하지 않죠. 이를 통틀어서 뭐요? 비재산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우리 주에서 존재하는 무수한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 비재산권은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등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죠? 당연히 재산권은 타인에게 내가 가지는 권리를 양도 상속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재산권은 비전속권에 해당합니다. 비전속권. 그런데 비재산권, 사원권, 인격권, 가족권 등은 타인에게 내가 가지는 권리를 양도 상속할 수가 없죠. 따라서 여하튼 비전속권은 양도 상속이 되지 않는 일신 전속권적 성질을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이익을 기준으로 뭐요? 크게 네 가지 재산적 이익을 내고는 재산권과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크게 뭐요?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요? 이익에 따른 분류다, 그죠? 그런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보통 35페이지 이하로부터 물을 겁니다.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다. 그래서 우리 주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를 그 힘이 어떤 힘이냐, 그죠? 힘에 따른 분류. 다른 말로 작용에 따른 분류. 혈액에 따라서 우리 주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를 크게 네 가지 권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배권이요. 자, 여기 보세요. 토지라는 물건이 있다, 그죠? 그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객체인 토지는 누구만이요? 갑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그죠? 이와 같은 소유권 등의 권리자의 권리를 지배권이라 합니다. 즉 지배권은 뭐요?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가 가진 이익을 뭐요? 타인의 도움 없이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그 이익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지배권이라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지배권에 속하느냐? 예컨대 보세요. 소유권은 물건 중에 하나다, 그죠? 이것이 어떤 객체의 물건이 있을 때 소유권 등 물건이 있다면 뭐요? 그 객체는 누구만이? 어떤 소유권 등 물건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 등 물건이 대표적인 지배권에 해당한다. 그때 소유권이란 권리는 뭐요?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것이다, 그죠? 사용, 수익, 처분. 여하튼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권능을 자신만이 전면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전면적 물건 또는 완전한 물건이라 합니다. 근데 나머지 제한 물건, 그죠? 전세권 등의 용익 물건과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은 소유권에 속하는 권능종 뭐요? 전세권 등의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 권능만을 지배할 수 있고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은 처분 권능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건은 제한 물건, 또 하나 점유권. 그래서 이와 같이 물건은 지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인격권. 생명권, 정조권 등을 인격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와 같은 인격권을 타인이 지배하면은 큰일 나겠다, 그죠? 그래서 인격권은 누구만이? 나 자신만이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체재산권, 다른 말로 지식재산권 볼게요. 내가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타인이 뭐요? 인터넷에 5분 만에 자기 것으로 해서 다운받아서 출판합니다. 그럼 내가 책을 열심히 저술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저작권, 발명권 등의 정신적 창작물을 여과한 이와 같은 권리는 일정 기간 동안은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그래서 지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친권이요. 그러니까 이미 기초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친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자에게만? 미성년자에게만 존재하는 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다면 뭐요?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뭐요? 부모 등이 행사하는 권리를 친권했다, 그죠? 친권. 그러면 그 객체의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친권 행사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 친권은 지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요. 물건이라든지 소유권 등의 물건, 인격권, 그 다음에 뭐요? 무지식재산권, 친권 등이 지배권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지배권 어떤 특징이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 객체인 토지는 누구만이 지배할 수 있다? 소유권자만이죠. 이 같은 물권자만이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타인이 허락도 없이 이자가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갑은 뭐요? 내 토지에서 나가, 그죠? 침해를 배제할 수 있죠.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지배권의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배권이 실효적인 지배권이 될 수가 있으려면 지배권이 침해가 있으면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 배제를 막아낼 수 있어야 되죠. 침해 행위를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해자에서 그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지배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면서 타인의 도움 필요 없다, 그죠? 자신이 직접 그 객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 물권, 친권, 지식재산권, 인격권이 여기에 해당하고 특징. 당연히 지배권의 침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당연히 지배권이 실효적이려면 뭐요? 당연히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청구권 볼게요. 갑이 을에게 1,000만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갑은 을로부터 뭐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을은 되돌려 갚아야 될 채무가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채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상대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그죠? 이와 같이 청구권이라면 특정한 권리자가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합니다.
지배권은 특정한 자에게만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죠? 즉, 갑이 소유자죠. 그럼 내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지배권은 누구에게나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근데 문제는 청구권과 채권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니꼬르가 아니요. 즉, 갑은 을로부터 1,000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그죠?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채권은 뭐요? 빌린 돈을 갚아할 수 있는 청구권뿐만 아니라 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갚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채권자라면 이자를 상대로 뭐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여러 가지 권리가 채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 자체가 채권과 동의어는 아니고,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으로부터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예요?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죠. 근데 그 침해가 있으면은 물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뭐예요? 내 토지에서 나가라, 그죠?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즉,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면 돼요.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 물권으로부터 뭐요? 물권자에게 생기는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가족권요. 부부간에는 정조 의무가 있죠. 일방이 이 의무에 위반하면은 타방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이 가족권으로부터 생기는 청구를 가족법상의 청구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물권, 가족권 등과 동일한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 권리 하나의 내용 내지 효력에 불과합니다. 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의뢰 볼게요. 청구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보세요. 내가 토지가 내 거다, 그죠? 그럼 토지가 가진 이익을 내 것으로 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 필요 없죠. 근데 청구권은 갑은 을로부터 1,000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익이 내 것이 되려면 뭐예요? 의무자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죠? 따라서 의무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완전한 권리 실현이 될 수가 있다. 자, 쌍글 2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청구권과 채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양자는 동의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채권은 청구권뿐만 아니라 나머지 채권자 취소권, 대위권, 강제집행권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생기기도 하고 물권 등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청구권과 채권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에도 의무자가 의무로 뭐야? 이행하면 그 것부를 자기 것으로 보유할 수 있는 효력도 있고 이행처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도 있고 채권자, 취소권, 대위권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요때까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채권이죠. 근데 현재 요 날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빌려준 돈을 되돌아갈 수 있는 채권은 있지만 현재 요 날짜에 대해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3번을 체크할게요. 따라서 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청구권은 채권, 물권, 그 다음에 뭐요? 가족권 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권리와 같은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그들 권리 하나의 내용 내지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밑줄 볼게요. 마지막 줄. 따라서 청구는 뭐예요?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권, 물권 등의 기초된 권리와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의 차이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권법에서 이 부분이 피부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뭐요? 물권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가족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물권 등과 동일한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그들 권리 뭐야? 하나의 내용 내지 효력, 즉 부속된 권리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청구권은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권 등과 분리하여 청구권을 따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권리의 종류에서 시험 문제가 뜬다면 답은 거의 90%가 형성권에서 답이 정해질 겁니다.
자,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 갑이 뭐요? 매수인에게 내 토지를 네가 얼마 주고 사라 그죠? 청약을 합니다. 근데 매도인의 청약만으로는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 없죠. 매수인의 반대되는 성낙의 의사 표시하고 합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다 그죠? 즉 우리가 평등한 자들 사이에 타박의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합의에 따른 권리 의무가 생기는 원칙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권법에서 볼 거예요. 이자가 지상권자입니다.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자를 지상권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지상권을 통해서 빌려준 자를 지상권 설정자라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건물 등의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그때 지상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뭐요?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를 향해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원래 매매가 성립하려면 양자 합의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는 지상권자의 일방적인 매수 청구가 있으면 갑의 동의 필요 없어요. 바로 갑을 간의 지상물의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를 형성권이라 합니다. 형성권. 즉 형성권이라면 뭐야? 예정인 권리입니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상대방과 사이 뭐야? 일정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따라서 일정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권리 의무가 변동이 되면은 법률 관계 변동이 생긴다, 그죠? 이와 같은 권리 의무를 변동케 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넘길게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형성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형성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형성권의 종류. 즉 내가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느냐. 행사 방법에 따라서 무수한 형성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형성권은 여기에 속합니다.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추이권, 채무 면제권 등의 대부분의 형성권은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요? 형성권을 우리가 개념을 다 모릅니다. 우리가 각종 파트에서 각종 형성권을 개념을 배워요. 다음에 돌아오면 뭐요? 여기서 이해가 될 거예요. 한꺼번에 욕심내지 마시고. 또 하나가 여기에 속하는 형성권은 뭐요? 반드시 자신이 가지는 형성권을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형성권은 재판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발생치 않습니다. 제3법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법에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의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게 되면 교과서에 실려있는 재판상 이용권, 재판상 파양권, 혼인 취소권, 친생 부인권 등 가족법상의 형성권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왜 양자를 이렇게 구분하느냐 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갑이 여러 개 천만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어리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갑이 어리 자신에 부담한 채무를 면제코자 합니다. 즉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제할 수 있죠. 일방적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면제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할 때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재판에서 면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전화 한 통화로 안 받겠다면 끝난다, 그죠?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형성권은 결론적으로 뭐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든 뭐요,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결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철회권, 상계권, 초인권 등 대부분의 형성권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는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제3법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재판상 이용권 등의 가족법상 형성권입니다. 왜 이 부분은 재판으로만 행사케 하느냐, 취지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뭐요? 혼인을 합니다. 그럼 갑남 쪽에서도 뭐요? 북의 8촌, 그 다음에 뭐요? 목의 8촌, 그 다음에 여자 쪽에서 뭐요? 북의 8촌, 목의 8촌. 이런 자들이 갑을의 혼인을 통해서 친척관계 되죠. 이를 인척이라 합니다. 인척. 그래서 갑을이 혼인하지 뭐예요? 그 혼인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어떤 신분관계가 형성되죠. 그죠? 근데 이 자들이 뭐예요? 갈라서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혼을 하게 되면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많은 자들 사이의 어떤 친인척 관계가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떤 이혼이라는 하나의 현상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여러 사람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들은 뭐예요? 신중,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재판으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재판상 이용권 뭐예요? 혼인 취소권 등의 가족법상 형성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우리는 뭐만 정확해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나머지는 가족법의 형성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형성권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종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는 것. 취소권 등 대부분의 형성권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셋째 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는 것. 채권자 취소권 밑줄 그을게요. 제3법에는 채권자 취소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친생 부인권, 입양 취소권, 혼인 취소권 등 가족법상의 형성권입니다. 크게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법조문을 보니까 권리의 명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청구권인데 성질상 뭐예요? 청구권이 아니라 실질이 형성권에 속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눕니다. 각종의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얘는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오도 상관없어요. 지상권에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되었던,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되었던, 전세권에서 뭐요?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되었던,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되었던, 임대차에서 뭐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되었던 상관없어요. 각종의 매수 청구권 형성권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청약과 성낙의 합치로 성립한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요, 지상권의 경우 일정 요건에서 지상권자가 일방적으로 설정자를 상대로 뭐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그죠? 명칭은 청구지만 또는 청구권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명칭은 청구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경우, 첫 번째 각종의 매수 청구권이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의 소멸 청구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 그러면 뭐요?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 등이 대표집니다. 전세 파트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전세를, 타인의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근데 집주인이 며칠 후에 찾아가 봤습니다. 구경 가니까 뭐요? 주거 목적이 아니라 여자 장사를 합니다. 열받았죠, 그죠? 당장 방패, 일방적으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죠. 바로 전세관계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청구지만 형성권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각종의 대금 정감 청권이요. 대금 정감 청권. 이거는 두 가지죠, 그죠? 정액, 감액 청권으로 나뉜다, 그죠? 자,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빌려서 물건을 타인으로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사용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 뭐요?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되고, 전세는 뭐요?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매매 경우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들면 임대차에서 차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그 사용대가가 적당했습니다. 근데 사후에 뭐요? 그 물건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럼 누가요? 빌려준 자가 빌린 자를 상대로 장래를 향하여 사용료를 뭐요? 차임을 올려달라 정액을 청구하겠죠. 반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뭐요?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빌려준 자를 상대로 뭐요? 사용료를 감액해달라고 하죠. 감액을 청구할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청구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던 대금 정감의 청구권이 행사하시면 상대방은 뭐요? 감액해줘야 되고 뭐요? 정액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구체적인 어떤 액수는 합의가 없으면 법원의 재판으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크게 내무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은 청구권으로 명칭이 되어 있지만 실질이 형성권. 즉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요. 예를 들게 되면은 토지 1000평을 A, B가 뭐요? 2분의 1씩 출자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A가 B를 상대로 뭐요?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B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을 해줘야 될 여하튼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에 해당하는 권리들은 뭐요? 명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이더라. 여기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항변권으로 갑니다. 항변권. 갑으로부터 을이 1000만을 빌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빌린 돈을 되돌려 갚기로 하고. 근데 어느 날 뭐요? 갑이 느닷없이 요 날짜에 찾아서 내일 당장 빌린 돈을 갚아라 이행을 청구합니다. 그럼 내가 을이라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너로부터 빌린 게 없다고 주장합니까? 아니죠, 그죠? 빌린 건 있다, 그죠? 따라서 청구권자의 청구권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요 날짜까지 이행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요 날짜는 이행할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은 상대방이 행사하는 권리를 항변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항변권이란 상대방이 청구권자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를 항변권.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거는 개념이 제일 힘듭니다. 적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즉 을은 갑의 청구권 자체는 뭐예요? 인정을 한다, 그죠? 즉 내가 너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게 있다. 너가 나에게 1000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죠? 상대방의 청구권 존재는 인정하되 그 이행만 거절할 수 있는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를 항변권. 그래서 다른 말로 거절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종류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때 제가 설명했던 이 부분은 을은 언제까지만 이행을 거절합니까? 약속한 요때까지다, 그죠? 이와 같은 항변권을 연기적 또는 일시적 항변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을이 가지는 항변권을 영구적 항변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상속인의 한정성인의 항변권이 대표적입니다. 자, 갑이 사망합니다. 그럼 뭐요? 이자가 1순위 상속이라면
A만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뭐요? 2순위자는 한 푼도 상속 못 받아요. 근데 1순위자가 없거나 뭐요? 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자가. 근데 2순위자도 없다면 뭐요? 나머지 3순위까지 내려갑니다. 자, 근데 상적으로 이자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죠, 그죠? 근데 보니까 적극 재산은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소극 재산은 100억이나 됩니다. 채무가. 단순히 얼마가 손해요? 99억이나 손해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이자들이 받아요. 그럼 이자들은 뜻하지 않게 보세요. 자, 1순위는 누구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1순위입니다. 자식. 1순위자가 없으면 뭐요? 직계존속이요. 직계존속. 그 다음에 2순위도 없으면 형제자매로 갑니다. 이런 자들은 애초에 상식적으로 나는 상속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죠? 근데 이런 자들이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이런 자들이 잘못하다고 전혀 예상치도 못하면 엄청난 빚에 시달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포기보다는 이런 자들이 완벽한 해결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 그래서 일정 요건하에 법에다가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으면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 재산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럼 영원히 뭐요? 1억 범위에서 채무를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호순위자가 여지 뜻하지 않는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 그죠? 이와 같은 항변권이 영구적 항변권입니다. 자, 기타 분류로 갑니다. 기타 분류.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말 그대로 뭐요? 내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시킬 수 있느냐, 그죠? 양도, 상속 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뭐요? 비전속권이 합니다. 즉, 재산권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근데 일신조성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게 할 수 없는 권리를, 즉 권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일신전속권. 일신전속권은 다시 두 가지요. 일신전속권은 타인에게 양도 상속이 금지되면 기속상의 일신전속권, 거기다 체크할게요. 제목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기속상의 일신전속권도 있고, 자, 여기 볼게요. 자, 내가 토지를 매도코자 합니다. 내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시켜서 대신 매도케 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권리는 권리자 본인 스스로만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요.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케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합니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제목만. 그래서 일신전속권은 두 가지 종류, 기속상의 일신전속권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부탁드릴게요. 근데 옆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기속상의 일신전속권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일치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는 반드시 뭐예요? 본인 스스로 행사를 해야 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지만 행사를 했다면 뭐예요? 그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은 인정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속상의 일신전속권이지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가족법에 그 예가 실려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물건 파트에서 주물 종물이 이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자, 주종이니까 뭐예요? 한문 그대로입니다. 종은 주에 따라간다, 그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1000만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채권자죠. 공짜로 빌려준 게 아니다, 그죠?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자 채권. 그러면 이자를 발생케 하는 1000만의 채권은 뭐예요? 원본 채권이 한다, 그죠? 그러면 어디가 주고 어디가 종이요? 원본 채권이 주된 권리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채권이 종된 권리죠. 그래서 갑이
을에서 가지는 천만의 채권을 벽에 양도합니다. 그러면은 천만의 원본 채권만이 벽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요?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채권도 같이 넘어가는 게 원칙이겠죠. 주종관계 인정되면. 자, 볼게요. 다른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권리를 종된 권리. 즉, 이자 채권은 뭐요? 원본 채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은, 그래서 담보되는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피담보 채권. 그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 등을 주된 권리. 그래서 주종관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양자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하고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권, 상대권이란 개념요. 앞으로 우리 민법에서 절대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부탁드릴게요. 누구에게나. 그럼 절대권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절대권. 상대권은 뭐예요? 특정한 자에게만. 특정한 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상대권이라 합니다. 자, 어떤 게 절대권에 해당하느냐?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다, 그죠? 그럼 소유권은 권리가 있죠. 그럼 갑은 그 소유권을 특정한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나 내 토지다, 그죠? 누구에나 행사할 수 있죠. 이와 같은 토지 등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에 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은 지배권이죠. 따라서 지배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배권이 절대권에 속하고 다른 말로 누구에게나, 그죠? 대세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채권요. 채권자는 누구에게만 채권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에게, 그죠? 그 채권이 대표적인 상대권. 그 다음에 청구권은 의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그 청구권이 대표적인 상대권, 다른 말로 대인권이라 하고 채권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기대권. 자, 기대권 우리가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를 배우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직까지 뭐요? 그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래에 그 요건이 구비되면 완전한 권리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권리를 기대권이라고 대표적인 조건부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를 펴볼게요. 4번 문제. 우리 주에서 존재하는 무수한 권리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이익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효력 내지 작용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다. 권리를 작용에 따라서, 다른 말로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우리 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권리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네 가지로 분류했다, 그죠? 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인격권이죠, 그죠? 인격권은 어떤 식으로 분류한 경우입니까? 권리를 그 이익에 따라서, 그죠? 재산적 이익을 내는 권리를 재산권, 그 다음에 뭐요? 인격적 이익을 내는 권리, 생명권 등을 인격권, 사원권, 그 다음에 뭐요? 가족권으로 분류했다, 그죠? 따라서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권리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익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5번. 형성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아직까지 개별 형성권 다 모릅니다. 취소권이 대표적인 형성권이고, 그 다음 2번요. 그래서 1번이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도인의 대금 지급 청구.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는 매수인에게 약속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동시 이행 항변권은 뭐야? 항변권에 해당하고, 전세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야? 지배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지배권. 그 다음에 대리권은 뭐예요? 대표적인 권한이더라, 그죠? 권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대표적인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우리가 편하게 풀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조금씩 우리가 단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다시 복습을 부탁드려서 민법 1조, 민법의 법원에 관한 논점, 특히 간섭법을 위주로 한 논점,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에 관해서는 뭐예요? 형성권을 위주로 한 효력에 따른 분류 내지는 자격에 따른 분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일단 최종적으로 여러 번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치 않고는 시험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독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해독수가 뭐예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반복 복습할 수 있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만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만 뭐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수업 시간 이해로 그냥 만족을 하시고,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똑같은 요령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강의 계획표에 맞춰서 5문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같이 검토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